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동네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로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아픈 언니가 한 명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언니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치료를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완치가 불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어떻게든 언니를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손도 못 써보고 3살이 되기 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고 해요. 부모님께 언니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공부는 꽤 하는 편이었지만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저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과 치료 방법이 없었고 시대적으로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언니처럼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아과 의사라는 목표가 생긴 후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다행히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사람들은 제가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이 돈이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저도 힘들게 공부를 했고 피나는 노력 끝에 병원의 의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돈을 잘 벌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애초에 제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언니처럼 세상을 일찍 떠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었기에 저는 고민 없이 소아과 의사를 택했어요. 소아과 의사를 선택한 이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죠. 물론 과 특성상 레지던트가 끝난 이후 마음만 먹으면 병원을 열 수 있었어요. 같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은 일찌감치 본인 동네에 병원을 오픈했고 함께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저는 대학병원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힘들어도 남아있게 되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 모임에도 참석하여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모임에도 동기의 소개로 참석하게 되었죠. 그 모임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그리고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고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도 함께였어요. 사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 모임에 나가게 된 이유가 이것저것 의학 정보도 얻고 같은 군에 있는 소아과 의사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에 대해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다 보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대놓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아무래도 반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종종 보여서 그런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알게 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둘 다 바쁘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나이가 있으니 빨리 결혼해서 합치라는 양가 부모님의 재촉이 있었고 결국 저희는 서둘러서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 둘은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결혼 후 저는 대학병원을 나와 동네에 있는 건물에 소아과를 차리게 되었죠. 사실 저는 결혼 후에도 웬만하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환자 사례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 측에서 반대가 심했고 고민 끝에 소아과 오픈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환자들이 많아 가정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소아과를 차리기로 하고 병원을 나오게 된 것이었죠. 남편도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3년째 성형외과를 운영 중에 있어요. 다행히 위치가 좋은 편인데다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있죠. 각자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에 남편과는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배려심이 넘치고 항상 친절했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잡은 물고기라고 일부러 기강 잡기 위해 이러는 건가 싶었죠.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 제 앞에서는 그동안 본인의 성격을 숨겨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숨겨온 남편의 성격이 겉으로 드러났죠. 한 번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소아과 오픈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식사를 미리 준비해놓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고 뒤늦게 집에 들어간 저를 보자마자 소파에 있던 방석을 던지며 난리를 쳤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소아과 공사 오늘 마무리된 데서 다녀왔어. 저녁 준비 좀 늦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럼 난리 안 치게 생겼냐? 오늘 병원에 환자가 우글우글 돼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구만. 집에 오니까 너는 보이지 않고 밥도 안 차려져 있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아니 그렇게 배가 고프면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 왜 굳이 나를 기다리는 건데?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너 두고서 배달시켜 먹어야 해? 막말로 소아과 돈도 안 되는데 대충 차려서 운영하면 되지. 뭐 볼 게 있다고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리냐?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나 병원 차리지 말고 신경 딱 끄고 집안일만 할까? 당신 성형외과 의사로 나가서 돈 잘 벌어오는데 나 그냥 전업주부 해? 소아과 의사 주제에 참 말 많네. 내가 와이프 놀고 먹으라고 돈 버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은 뭐 잘난 게 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한마디도 안 지는데? 이날 남편은 처음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방석이었지만 저에게 물건을 던졌어요. 사실 기분이 정말 안 좋았고 마음 같아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저는 그저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한 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른 채 저녁 식사를 차려줬어요. 그러나 저는 금방 알게 되었죠. 원래 남편의 성격이 난폭하고 막무가내라는 것을요.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앞에서 대놓고 본인 성격을 드러냈고 점점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똑같이 저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죠. 결혼 초반에는 그냥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에게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거나 뭐라고 해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친정엄마께서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아도 며느리로 들어간 이상 한 번 틀어지면 되돌릴 수 없으니 최대한 참고 인내하라면서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아마도 친정부모님은 평소에 한성격하는 제가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친정엄마가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보려고 해도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게다가 병원 일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려니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모든 일을 웃어넘기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꾹 눌러 참고 있던 것이 폭발하여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당시 성형외과 확장을 위해 공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며칠 동안 병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친구들 저녁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혹시나 제가 안 된다고 할까봐 아예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난리를 쳤어요. 당시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에는 대기 환자들이 많았고 저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죠. 예, 너 오늘 병원문 일찍 닫고 집으로 좀 들어와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병원 문을 일찍 닫으라니요. 아니, 오늘 종혁이가 친구들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지 뭐냐. 그러니까 너 오늘 병원 문 좀 일찍 닫고 와서 저녁 준비해라. 네? 갑자기 친구들을 초대했다고요? 저는 따로 들은 게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병원에 환자분들 많이 와 계셔서 저 당장 집에 못 가요. 아,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 늙은 시애미가 결혼한 아들 친구들 저녁 식사를 차려야 하냐? 아, 결혼했으면 아내로서 남편 친구들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아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지금은 제가 정말 바빠서 그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쩌할 바를 몰랐죠.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길어지면서 밖에 대기 중이던 환자분들은 언제 진료를 볼 수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분명 옆에서 진료를 바로 해야 한다는 간호사님의 말이 들릴 텐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집으로 와서 음식을 차려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했죠. 그러나 저는 도저히 병원 문을 닫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다는 판단하에 환자가 많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통보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듣고 있었는지 아주 길길이 날뛰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시어머니가 당장 오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만사제치고 달려와야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야. 병원에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 지금 환자들 밀려있는데 만사제치고 달려오라는 게 말이 되니? 너는 돈 되지도 않는 소아과 참 열심히 한다. 세상 소아과 일 네가 다 떠맡았나 봐. 괜히 비꼬지 마. 말도 없이 친구들 불러놓고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 병원 문 닫고 오라는 게 말이 되니? 게다가 당신이 일 저질러 놓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동원한 거잖아.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 안 들어? 옆에서 듣자하니? 아, 너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 같은 남편이 오라면 네가 와야지. 아, 게다가 네 남편 성형외과 의사다. 소아과 같은 찌끄레기 의사가 아니고. 어머니, 찌끄레기 의사라니요. 엄연히 저도 환자 보는 의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 서운해? 뭐가 서운해? 한막말로 너는 지방대 나왔잖냐? 내 아들은 서울대 의대 출신이다. 너랑은 같은 직업이라도 태생이 다르다고. 어디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를 넘봐? 아무튼 긴 말 할 것 없고 너 당장 병원 문 닫고 집으로 와서 음식이나 해. 아니요. 저 정말 바빠서 지금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두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전화기를 꺼둔 채 계속해서 환자 진료만 받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병원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전원을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울리더군요. 발신자는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고요. 저는 일단 문자 확인부터 하자 싶어서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받아보았더니 제가 집에 오지도 않고 음식을 안 해줘서 친구들한테 면이 안 선다며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와서 계산이나 하라고 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친구들도 함께 있는 듯하니 최대한 끓어오르는 속을 누른 채 남편이 보내온 주소로 찾아갔어요. 도착해보니 친구 4명 정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듯 보였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은 제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즐거워 보였죠. 일단 음식점에 찾아갔으니 저는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남편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헛소리를 시전하는 거예요. 수학과 의사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본인이 100번 양보해서 결혼을 해줬다느니 돈도 못 버는 성격 더러운 수학과 의사랑 사니까 짜증난다느니 별 이야기를 다 했죠. 그 이야기를 남편 바로 뒤에서 들었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친구들이 저를 보고 당황했고 남편도 제가 도착한 것을 알고 순식간에 표정이 굳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언제 왔냐고 빨리 이거나 계산하라면서 계산서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무심코 저도 남편이 건네준 계산서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물론 비싸기로 유명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기에 8, 90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찾아갔지만 180만 원은 너무하잖아요. 게다가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에 대한 뒷담화도 했고요. 저는 정말 화가 잔뜩 나서 손에 쥐어진 계산서를 남편 얼굴에 던져버리고는 그냥 음식점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뒤따라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은 전혀 신용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먼저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남편은 한참 뒤에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본인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 붉혔는지 알고 있냐면서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지지 않았고 남편 말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따졌죠. 결국 저희 둘은 이날 이후 한동안 서먹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3, 4일 지났을 때부터는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억지로 화해하고 풀기는 했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억지로 화해를 하려고 하기는 하더니 그날 이후로는 저를 내외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웬만하면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한번 밖에 나가면 하망차사였고요. 평소보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퇴근이 계속 늦어지는 일도 많았죠. 처음에는 아무리 밉다 해도 내 남편이고 남자는 결혼해서 평생 애라는 말이 있으니 달래주고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평소에 가지고 싶다고 했던 게임기도 사다 주면서요. 그러나 한번 틀어진 사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잡으려고 하니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거나 밖에서 뭘 하던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계속 눈치를 살펴보니까 남편도 다시 좋은 부부 사이로 돌아가 보려는 저의 노력이 반가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다행인 것은 아무리 바깥으로 나돌아다녀도 남편이 나쁜 짓을 하거나 집에 아예 안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약 6개월의 긴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퇴근이 늦을지언정 매일 빠지지 않고 집에는 들어오던 남편이 4일 내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 같은 곳에 참여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6개월 동안 남편과 서먹하게 지내면서 잠시 세미나에 다녀오겠다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도 거의 나누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3일이 지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이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다 큰 성인 남자가 무슨 큰일이 있겠나 싶어서 모른 척 해버릴까도 생각했었죠. 마음에 드는 예쁜 남편도 아니고 친구들 앞에서 제 뒷담 화나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저는 미워도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았죠.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답장 한 통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지 4일째 되던 날 병원의 성형외과 건물로 찾아가게 되었죠. 이미 병원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라서 찾아가도 되나 싶어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일이 많으면 병원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 불빛 하나 없이 문이 닫혀 있더군요. 병원에도 남편이 없는 것 같아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다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그 순간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내가 환청이라도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말소리가 남편 병원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혹시 병원 안에 도둑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마침 결혼 전에 남편이 병원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직접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른 후 캄캄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병원 안은 고요했고 대충 둘러보아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착각했나 보다 싶어서 다시 되돌아 병원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건물 1층으로 내려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죠. 하지만 아무리 뒤적여봐도 주머니에 있어야 할 휴대폰이 보이지 않더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병원 안을 둘러볼 때 간호사들 앉아있는 데스크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그냥 밖으로 나온 듯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성형외과 병원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만 가지고 나오려고 했죠. 병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진료실 쪽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에 닫혀있는 남편 진료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죠. 오빠,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며칠 동안 안 들어가서 오늘은 가봐야 된다면서. 괜찮아. 조금 있다가 그냥 못 들어간다고 문자 하나 보내면 돼. 아까 병원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사람 사모님 아니야? 오빠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맞긴 한데 네가 걔를 왜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애타게 찾았던 남편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자와 함께 있는 듯 했죠.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남편 진료실 안으로 쳐들어가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녹음하게 되었죠. 정말 그래도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문제? 걔한테 들킬 일도 없고 들켜도 뭐 어쩔 거야. 내가 잘나서 성형외과 의사하면서 너같이 예쁜 애를 만나겠다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사모님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숨겨야 하잖아. 무슨 난리가 난다고 그래? 걔는 어차피 집안 가사 도우미나 마찬가지야. 요즘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도 않는데 뭔 난리가 나. 혹시 나중에 알게 되어 소송이라도 들어간다고 해도 돈이 내가 몇 배나 더 많은데 걔가 뭐 어쩔 거야?
우리나라는 돈 앞에 장사 없어. 하긴 오빠만큼 잘난 사람은 찾기 힘들지.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멋있기도 하고 말이야. 그럼 내가 왜 성형외과를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인데다 돈도 잘 벌어서 집이며 건물까지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인기도 많잖아. 물론 나는 줏대가 있어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지는 않지만. 나는 오빠가 항상 나만 바라봐줘서 너무 좋아. 아참, 오늘 낮에 어머니 연락 오셨던데? 우리 결혼 내년 가을 어떠냐고 하시던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언제든 너만 옆에 있으면 다 좋아. 이왕 하는 거 봄에 하면 좋을 텐데. 우선 집에 있는 여편네랑 이혼을 하는 게 먼저라서. 나는 가을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모님 알게 되기 전에 오빠가 빨리 이혼하자고 통보해버려. 나 매일같이 불안해 죽겠단 말이야. 알았어. 다음 달로 내가 얘기하고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과 불륜녀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참고 끝까지 대화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바로 남편 진료실 문을 열어 급습했죠. 상황을 보니까 남편은 본인이 페이닥터로 두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랑 바람을 피우는 듯했어요. 남편과 스킨십을 하고 있던 불륜녀는 제가 갑자기 급습하니까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더니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는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남편도 저의 등장에 많이 당황했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뭐야? 언제 왔어? 아이, 갑자기 내 병원에는 무슨 일이야? 니들 둘 그렇고 그런 사이였니? 그렇게 성형외과 찬양을 하더니 기어코 성형외과 페이닥터를 골라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냐고. 여자 만나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고 있었지 뭐야? 아이, 그게 아니고. 그래서 결혼 준비는 잘 되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이 상황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뒤통수 맞고 이혼당할 뻔했네. 저의 말에 남편은 연신 한숨을 쉬더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지지 않고 같이 난리를 쳤죠. 하이, 막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성형외과 의사라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것도 죄야? 내가 바람 피우는 게 싫었으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도록 네가 나한테 잘했어야지. 뭐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더니 이 상황에서 화내고 난리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오히려 난리야? 내가 틀린 말했어? 아, 당신 볼 게 뭐가 있냐? 돈 잘 버는 치과나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소아과 차려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 부리는 거야. 뭐라고? 아, 그래서 아까 나를 가사 도우미로 만들었니?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돈 못 벌어오는 당신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해주는 가사 도우미랑 다를 게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아이, 다 못했는데? 당신이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왜 성형외과 의사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하고 돈도 잘 버니까 여자들이 항상 꼬일 수밖에 없잖아. 여자 꼬시기 참 편안하니까 이 맛에 성형외과 의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당할 텐데 나한테 빌벨대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간 게 어때?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어요. 여자 꼬시기 편안하니까 그 맛에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 거라니. 이게 아내 앞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인가요? 제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면 애초에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미친 사람처럼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밑에서 경비원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면 어쩔 거냐고 당장 그만두지 못하냐면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경악스러움에 비명 지르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어느 순간 뒷목이 당겨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남편의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정신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대학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제가 쓰러지자마자 남편이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님이 밖으로 나가신 후 저는 병실에 가만히 누워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막함이 들어 눈물이 쏟아졌죠.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얘 드디어 깼네. 거기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 너 옮기느라고 네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응급차 직원들이 옮겼겠지. 저 사람이 직접 저를 여기까지 옮겼겠어요? 따져드는 거 보니까 이제 멀쩡해졌나 보네. 엄마, 얘 눈 뜬 거 봤으니까 우리 이제 가자.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아니, 불륜녀랑 결혼시키려고 준비 중이었다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더 좋은 여자 있으면 찾아가야 하지 않겠냐? 내가 평실이라 큰 소리는 안 내려고 했다만 너도 다 알게 되었다니 이야기하마. 우리 아들 너 같은 소아과 의사보다 100배 나은 성형외과 의사랑 결혼한다니까. 그냥 네가 빠지는 게 어떻겠냐? 뭐라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버티고 있어봐야 상처받는 건 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돈은 섭섭치 않게 챙겨주마. 그래. 어차피 이혼당할 텐데 엄마가 챙겨준다고 할 때 이참에 한몫 챙겨가. 그리고 금방 나갈 거니까 짐은 내가 사람 시켜서 네 병원으로 보내올게. 그렇게 알고 있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제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쉽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사실 두 사람이 병실로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두 모자가 병실로 찾아온 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해졌죠.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퇴원을 했고 곧바로 아는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라면 남편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마침 제가 병원에서 녹음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쓰러지면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남편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가 남편이 제 휴대폰을 꺼내볼 생각은 하지 못했나 봐요. 두 모자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본을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그대로 남아있었죠. 게다가 제가 눈이 뒤집혀서 급하게 진료실로 쳐들어가다 보니 녹음기를 끄지 못해 남편과 불륜녀의 대화뿐만 아니라 불륜녀가 도망간 후 남편이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지인은 녹음본을 듣더니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기대를 해보아도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 생각했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그날 남편 놈은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사람을 시켜서 제 짐들을 제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내왔죠.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쫓겨나듯이 집을 나와야 하나 라는 생각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지 당당히 집에 들어가서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괜히 들어가서 감정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병원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혼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병원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전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크게 받을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위자료까지 주라는 판결에 난리가 났을 텐데 전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성형외과 의사라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으니 이 정도 재산쯤은 쉽게 떼어줄 수 있다는 반응이었죠. 덕분에 저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전 남편에게서 쉽게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소아과 병원을 넓히는 데 모두 투자했고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병원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죠. 게다가 옆에서 뭐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없으니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병원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운영하는 병원은 항상 환자들이 넘쳐났고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나쁜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좋은 일들도 한꺼번에 오는 것인지 이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재산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아버지가 물려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가난한 소아과 의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었는데 소아과도 잘 되고 있고 아버지에게 땅도 물려받게 되니 세상이 달리 보였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월세로 들어가 있는 소아과 건물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으로 조그마한 상가를 사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아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외에 다른 곳들은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혼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즈음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갑자기 제가 운영하는 소아과로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명품만 가득했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폐인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죠. 앞으로 전 남편 얼굴을 보게 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오니 보는 눈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뭐야?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당신, 내가 준 돈으로 소아과 건물 옮겼나 보네. 예전에 있던 곳보다 몇 배는 넓은 것 같은데? 소아과도 잘 되는 것 같네. 환자들 많은 거 보니까. 이 병원에는 왜 왔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그게 우리 다시 합칠래?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뭐라고? 지금 잠꼬대하니?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성형외과 페이닥터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합치자고 하는 거야? 그게 나 걔 때문에 완전 망했어. 그 여자 꼬리 100개 달린 불려우야. 말로 사람 올려서 내 재산부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 모두 다 본인 명의로 바꾼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내 병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서 병원까지 망하게 생겼어. 지금 내가 운영하던 병원 그 여자가 싼 값에 들어가려고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 망한 거랑 나랑 합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 성형외과 의사들 돈 잘 번다고 찬양했잖아. 성형외과 의사 직위만 있으면 여자들 잘 꼬인다면서? 나가서 당신 수준에 맞는 여자들 찾아서 만나.
괜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와서 합치자는 헛소리 하지 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내가 모시고 살게.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통할 것 같아? 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내 병원에서 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재혼하기 싫은 거면 나 돈이라도 좀 빌려주라. 집도 빼앗기고 엄마도 돈 한 푼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녀. 미쳤어? 내가 당신한테 돈을 왜 빌려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이 병원에서 나가. 저는 애절하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전 남편에게 앞으로 마주치지도 말자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혼하고 전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짜증나고 싫은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며 재혼을 하자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막말로 밖에 대기 환자들이 있지 않았다면 이성을 잃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난리를 칠까봐 쫓아낸 후에도 신경이 쓰였었는데 다행히 전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초록동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의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인데 불륜녀 하나 때문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그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남편 입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있어서 이혼은 좋은 기억이 아니지만 이번 일을 끝으로 완전히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앞으로 좋은 생각만 하면서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모두 잊어버리고 다가올 좋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만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